돌아온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네,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 목요일 장마감 후에 실적 네네. 발표한 두 기업이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인데요. 아주 시장을 뒤흔들어 놨죠. 먼저 애플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애플 이야기인데요.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급락한 원인은 바로 목요일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내용 때문이겠죠. 실적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실망했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플 어떤지 월가에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애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애플 걱정하는 분들은 시간도 많고 진짜 네. 걱정이 많은 분들이 애플 걱정하는 법인데 이번엔 조금 심하게 떨어졌죠? 한 네. 5% 가까이 떨어졌고요. 주간 단위를 보면 7%나 떨어졌기 때문에 농담 삼아서 애플 걱정, 뭐 연예인 걱정 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5%가 툭 떨어지고 주간 7%가 떨어지니 이번에는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 꽤 많은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일단은 그냥 갖고 가셔도 전 된다라고 좀 믿고 있는 1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애플의 이번 실적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매출과 이익이 모두 빅테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번에 하락할 거로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 예상대로 좀 줄어들었지만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매출과 이익은 예상만큼보다는 그렇지 않게 좀 수치가 나왔지만 문제는 굳이 이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따지다 보면 가장 걸렸던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이폰 매출의 예상 금액만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아이폰이 그 애플 매출의 거의 절반인데 야 이거 아이폰이 덜 팔리면 어떻게 되냐라는 걱정을 하는 분이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3분기 연속으로 지금 매출이 감소됐었거든요.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이번 분기 현재 진행된 분기도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 이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7, 8, 9 현재 진행된 것도 별로 좋지 않으니 눈높이를 낮춰야 되냐라는 시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투자 의견은 내린 것도 있고요. 목표 주가 내린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물론 올린 것도 세 군데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의견이 약간은 좀 냉정한 부분들이 한두 군데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약간 부정적이나 좀 조심스럽게 보는 입장이었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다 알던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식으로 보면 2분기인데요. 애플의 입장에서 보면 신제품이 나오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지금 7, 8, 9, 그러니까 7개월, 8개월, 9개월 차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보시면 아마 주위에서 아이폰을 새로 살려는 분들이 있으면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나 좀 기다렸다 살려고. 그러니까 2달만 있으면 되는 한 달, 이제 8월 중순이니까 한 달 있으면 이제 신제품 발표되고 그쵸. 우리나라도 요즘 빨리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한 달 반 늦어도 2달이면 살 텐데 왜 지금 신제품 사?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늘 그렇지만 아이폰 15가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걱정할 게 있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소위 제품이 있고 또 하나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서비스 매출은 아시다시피 크게 새로운 돈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비스 매출이는 분야는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8%나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에서 드디어 이제 그 서비스 매출이 지금 26%까지 갔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40에서 50%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26%까지 가면서 최고 수준을 갔기 때문에 이런 걸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애플의 걱정은 전 크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애플에 대한 걱정은 늘 제가 보면 똑같아요. 지금 현재 아이폰 쓰고 있고 뭐 아이패드 쓰고 있고 애플워치 쓰고 있는 분들은 고민을 별로 안 합니다. 다만 좋다 그래서 3분 있죠. 막상 아이폰 뭐 쓰라 그러면 복잡해 이거 비싸 뭐 AS 복잡 이런 분들은 주가 떨어지면 이제 머리가 약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에 맞는 걸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그 아이폰을 쓰고 앞으로도 쓰실 분이라면 그냥 부담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사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애플은 7, 8월 상당히 강했고요. 상당히 9월 신제품 때 약간 흔들렸다는 것이 경험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면서 너무 이게 한번 대박 난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간 단위 7%, 일주일 동안 7% 떨어진 거가 흔한 건 아닙니다. 여태까지 최근에 10년 동안 지난주 포함해서 13번이 있었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을 보면 한 4.5% 올랐어요.
상승 확률은 83% 정도 됐으니까 너무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마음 여유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애플은 지금까지도 정말 여러 번 다뤄봤는데요. 항상 결론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애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뭐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뭐 계속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죠. 또 신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남아 있으니까요. 그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빅뉴스 아마존 이야기로 가져와 봤습니다. 애플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마존도 실적을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존의 분위기는 훨씬 좋았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고요. 8%나 급등을 했는데요. 아마존, 이제 아마존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마존이 그동안 1년 반 정도 진짜 머리 아팠을 거야, 많은 분들이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2021년에 주가 떨어질 때, 2021년 고점부터 떨어질 때 이게 반토막 났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아마존이 예전에 아마존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많이 나왔고, 앤디 제시라는 CEO가 새로 오면서 이거 좋아진 게 또 없다라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번 앤디 제시가 상당히 지금 활기찬 목소리 하면서 자신감을 피력했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번에 매출이 10%대 성장을 다시 복구했어요. 네. 그러면서 자신감, 그리고 이익은 예상보다 2배가 나와서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자신감, 그리고 역시 마진율이 좋게 났습니다. 이건 빅테크 일반적인 건데요. 역시 좀 마진이 좋게 나온 것이 긍정적인 표현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주목할 부분은 여기다 한 2가지 정도 있겠는데요. 가이던스도 좋게 한 것도 뭐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구독하는 사람들이 아마존 프라임 멤버하는 친구들이 전년 동기 대비 또 14%나 또 늘어났어요. 많이 늘었네요. 예,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광고 매출이 이제 상당히 이제 뜨고 있는 분야인데 광고 매출이 좀 완연하게 회복되는 모습. 이것은 전부 다 디지털 광고 시장이 회복된 건 맞는데 특히 전 세계 요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광고 중에서도 어떤 데 모바일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디지털 광고를 하냐면 딱 거기 하는 거예요. 딱 거기라는 거가 물건 사러 준비가 된 곳이죠. 물건을 딱 파는 곳. 쉽게 해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유명한 데 있잖아요. 쉽게 해서 우리나라로 제가 예를 들어두면 네. 쿠팡 같은 데 광고를 하겠다는 거지. 뭔가 물건 사러 쿠팡 들어갔는데 쿠팡에서 재료 첫 번째 화면에 보이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거든요. 플랫폼. 예전에 일반적인 그냥 포털이 아니라 리테일 플랫폼. 그래서 이런 여기뿐만 아니라 이베이도 마찬가지, SC도 마찬가지, 그리고 요즘 중남미에 있는 메르카도 리브레, 동남아에 있는 C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 이커머스에서 이 인터넷, 세일,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광고가 직접 딱 거길 가자는 거예요. 지금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시대가 다시 열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목표 주가가 파리바나 로젠블랙 같은 것은 투자 의견도 올려놨고요. 네. 목표 주가가 최소 18곳이나 상향시켰거든요. 와.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게 한번 저희가 새벽 방송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낮아 있는 가격. 물론 지난 금요일에 상승하면서 약간 붙어 있지만 적정 주가 대비 지금 낮아져 있는 빅테크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아마존과 알파벳이거든요. 아마존 한번 저는 딴 거에 비해서 한번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아마존도 괜찮고 메르카도 리브레도 괜찮고 뭐 다 그런 게 요즘 핫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ETF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네, ETF죠? 이게 온라인 리테일이라 그래 갖고요. 네. ONLN입니다. ONLN. 온라인 리테일 해갖고 ONLN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마존 24% 들어가 있고요. 알리바바 12%, 이베이가 6%, 그리고 쿠팡도 한 4.6%가 골고루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건 지금 주가 진짜 바닥권에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커머스 업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 자체도 업황이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 광고 쪽이 많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세가 있을 것이라고 또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ETF ONLN에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빅뉴스는요. 일자리 관련된 이슈인데요.
지난 4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를 했죠. 신규 일자리가 18만 7천 건으로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이걸 보고 지금 고용시장에 대한 열기가 많이 진정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약간 딱딱한 얘기 될 수 네.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뭐 어떤 수치가 나오고 어떤 팩트가 나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보통 인간의 심리거든요. 저도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애플을 좋아하면 애플이 나오면 웬만하면 괜찮다고 얘기하는 성격이 다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또 제가 약간 싫어하는 어떤 섹터나 종목이 있으면 웬만해봤자 이거 되겠어라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번 고용 보고서도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전문가들의 시각이 약간 다르지만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엘 에리에는 유명한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게 보는 사람, 나쁘게 보는 사람이 아직 딱 똑같이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좋게 보는 사람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신규 일자리가 좀 생각보다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되겠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쿨링 다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반면에 임금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조금 올랐어요. 네. 예상치 0.3인데 0.4. 티도 안 나거든요. 네네. 연간 상승률 4.36, 지난 예상보다 조금 높았는데 티도 안 나요. 그렇지만 그런 걸 갖고 이 인플레이션 이거 잘 안 떨어진다, 이거 걱정이다. 그래서 금리 이번에 지금 7월이 마지막이 아니라 네. 9월 아니면 늦어도 11월이면 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이것도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에 대한 판단도 완전히 다릅니다. 펀드스트레이트 탑리 같은 경우는 이거 나오기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 새벽에 뉴스를 보면 이거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건 간에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사고 떨어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사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거 상관없다. 무조건 주가는 앞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크레딧 스위스거든요. 크레딧 스위스는 지금 깊고도 아주 강하게 많이 떨어질 거다 얘기하면서 너희들 지금 주식 갖고 좋아하면 안 돼. 큰일 난 봉변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주식을 자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꾸준하게 주식하는 기간은 앞으로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100백이 이 방송 보신 분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100백이 20대 중반이라고 보면 앞으로 70년 이상 앞으로 주식하셔야 되는데 하루하루에 지금 이런 이슈 때문에 비싸게 팔고 싸고 사는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이런 고용 보고서 아까 핵심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모든 걸 잘 설명한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골디락스라는 게 뭐 어렵게들 얘기하고 있지만 안정되는 흐름을 골디락스라고 얘기한다라고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경제 성장을 하는데 물가 상승률은 높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연준의 FOMC의 그 회의 때 우리 제롬 파우엘 얘기했던 정도로 지금 페드의 스텝들이 리세션 확률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 리세션 얘기하던 사람은 다 지금 집에 갔어요, 지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안정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뭐 망할 것 같다. 아.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늘 있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 2022년 작년 초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한번 나왔었고요. 올해는 지금 계속 역전된 상태거든요. 네. 그럼 이미 망했어야 돼요. 근데 2년 동안 안 망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제가 봤을 때 너무 큰 걱정보다는 앞으로 살 일이 많다. 앞으로 할 일이 기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주식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뭐 지수가 됐건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장주가 됐건 가치주가 됐건 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꾸준히 보시면 되겠고 마침 이번 주는 또 CPI 이런 게 발표되잖아요. 네.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하루하루의 이슈 그리고 하루하루의 주가 흐름에 너무 흔들리지 말자라는 점 배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빅뉴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 애슬레저 시장이라고 하죠.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애슬레틱,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뜻하는 애슬레틱이라는 단어, 그리고 여가를 뜻하는 레저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이 애슬레틱이 스포츠 웨어를 뜻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웨어와 일상복의 경계를 허문 듯한 요즘 레깅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옷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런 애슬레저 시장 우리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레깅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레깅스 갖고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사람들의 트렌드의 변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의 변화를 좀
진짜 뭐 극명하게 느끼거든요. 어찌됐건 에슬레저 시장에서 가장 먼저 시장에 등장한 거는 누가 뭐래도 룰루레몬이랬단 말이죠. 네. 지금 보시면 룰루레몬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2023년 8월 현재 보면 이 룰루레몬이 엄청나게 핫하고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팬데믹 시기에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 운동도 집에서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격식을 차려지는 포멀한 옷보다는 뭔가 좀 편안한 옷들 그러다 보니 약간 헐렁한 옷도 입게 되고 집에서도 입게 되고 이게 하여튼 레깅스뿐만 아니라 뭔가 좀 편안한 옷의 개념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밴쿠버 몬트리올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팬데믹 시기에 익숙해졌던 편안한 옷이 이제 직장이건 뭐 일반 일상생활이건 뭐 데이트할 때 모두 다 어디건 모든 것에서 입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보시면 실제로 보면 어떤 것들이냐는 것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지금 2023년 8월 현재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보시면 레깅스 입고 다니는 사람 많이 보죠. 네. 많이 보죠. 한번 그 약간 시계를 한번 뒤로 한번 가보세요. 5년 전에 이걸 입고 다니는 사람 많이 보셨어요? 아니요. 많이 못 보셨죠? 보면은 뭐지? 어디 헬스장에서 나온 거지? 약간 네, 이런 그럼 많이 생각이 입었죠. 들었죠. 너무 짝 달라붙고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아주 현실적으로 많이 봤는데 이게 완전히 밴쿠버에서 나오는 회사거든요. 룰루레몬이. 그래서 밴쿠버 사람들은 이게 교복같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약간 다른 브랜드도 많이 생겨났지만 일반적인 문화라는 건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어떤 하이브리드 워크가 되면서 많이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맞아요. 레깅스뿐만 아니라 이런 브랜드가 핫하게 돼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CNBC에서 기사가 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키뱅크라는 곳에서는 룰루레몬과 온러닝을 이제 그 관심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발뿐만 아니라 옷 브랜드가 있는데 온러닝은 아시다시피 온인데요. 이게 보시면 그 유럽 브랜드고 아시면 클라우드라고 해갖고 딱 재밌게 이제 브랜드가 있는 거 아실 것 같아요. 또 그거를 또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온러닝과 룰루레몬을 관련된 주식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많이 했던 호카랑 어그를 갖고 있는 데커스 아웃도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모두 신발뿐만 아니라 옷이나 이런 걸 다 갖고 있거든요. 딱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들 핫한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보면 진짜 많이들 레깅스 갖고 여성분들 다 입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직장생활까지 직장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뭐냐면 이런 브랜드가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룰루레몬이 좋긴 좋지만 일부에서는 룰루레몬도 걱정거리 있다는 거가 있어요. 얘가 계속 이렇게 트렌드하게 자리 잡을 것인가에 네. 대한 거죠. 지금 LA나 미국이나 서부 쪽에서 핫한 브랜드는 또 룰루레몬이 아닙니다, 지금요. 또 이제 유행이 바뀌었나요? 요즘 보면 이제 비상장인데 알로 요가라는 게 있어요. ALO 요가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가장 핫합니다, 요즘요. 그래서 뭐 그만큼 이게 계속 트렌드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네. 이런 것들이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핫한 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쪽 특히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거는 호카 브랜드거든요, 신발. 그래서 그런 쪽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너무 좁혀보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다는 관점에서는 좀 재밌는 기사가 났기 때문에 오늘 이것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팬데믹 기간을 집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홈웨어 브랜드라든지 네. 이런 애슬레저복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생겼었는데 요즘은 또 안 그러냐라고 봤을 때는 일상복으로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신기하게도 정말 뭐 지하철이든 공공장소에서도 애슬레저복을 입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또 주가 시장도 움직인다는 거 한번 재밌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알로요가 어떤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궁금하네요, 이제. 자, 그러면 애슬레저 시장 이야기까지 재미있게 4가지 이슈들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빠른 소식들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